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할 말을 하는 돌직구 정두원 의원 대신 나온 땜빵 이한석 SBS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문 땜빵 SBS 이한석입니다. 전문 땜빵이라 모든 문제 전문가지 사실은. 지금은 예.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예. 제가 지금 파견 중이기 때문에 아하. 실제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모든 법조 파견이? 갑자기 법조 파견을 가라는 거 보니 파견 왔거든요. 일주일째. SBS 법조 예. 초 에이스거든. 예. 그건 아니고요. 부인도 법조야. 요즘 SBS가 법조 특종 많이 내더라고요. 보니까요. SBS하고 한겨레 서영지. 제가 빠지니까 잘 되는 거죠. 예. 자,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MB 수사 종결판 총 정리. 오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여기 또 태생적 전문가가 계시잖아. 내공은 제가 정태근 의원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예. 일단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표피적인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정태근 의원님 본질적인 거. 그렇죠. 저는 가벼우니까. 가볍다니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면서. 부인은 잘 계시죠? 예. 예, 어디 부산에 근무하시나 지금?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는 7일쯤 소환할 거다? 그 여러 가지 갑론을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예.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올림픽 이후에 소환이 될 거다라고 계속 전망을 해왔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로 말하면 예. 한 골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서든데스가 아닌 거예요. 전후반 총 합쳐서 9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은 계속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게 여러 갈래로 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담아서 어느 정도 대통령은 여러 번 소환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소환해서 직접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수사의 진도와 진척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한 전반 30분 정도 야구로 말하면 한 3이닝 3회 말 정도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뭔가 있어 보이죠. 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대통령 소환은 피의자 신문 조서도 딱 100페이지면 딱 100페이지를 정리를 해서 요거를 지검장 검찰총장까지 결재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결재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리 준비 기간을 감안한다면 결국 올림픽 소환 이유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중앙지검 네. 다스 문제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동부지검하고 중앙지검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키는 중앙지검이 사실상 쥐고 간다고 봐도 중앙지검에 그러니까 그 140억 네.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은 140억. 역시 전문가시라 다르네. 관련해서는 한동훈 3차장이 맡고 있고. 이름도 잘하시고. 예, 27기. 알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부지검에서는 예. 그 비자금 조성한 거 120억.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키를 잡고 하는 거고. 문찬석 그렇습니다. 사장검사 그렇습니다. 24기. 에이스. 아니 법조 기자 다 되셨어요? 내년에 검사장 진급 영순위. 만주기자예요, 만주기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0억을 BBK에서 이제 돌려받았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수 일부에서 이제 포커스를 잡고 하는 건데 아마 혐의를 잡는다. 가벌성이 있다고 본다면 현재 기자들이 판단할 때는 그 140억 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직권남용에 의한 명예훼손. 달스 얘기하려면 엄청 시간 많이 기니까 일단은 빨리 특활비부터 먼저 하시죠. 정태근 의원님. 처음부터 이 소환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 그 이 기자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그 어차피 한 번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거기다 끝내놓고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까지를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평창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소환될 것 같은데요.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많이 나왔는데 너무 정치적 고려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비판도 지적도 일부 있거든요. 지금 명료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특활비 5천만 원 말고는 지금 명령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사를 충분히 하겠죠. 예. 특활비 5천만 원은 김진모 정무 비서관이 예.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이 누구죠? 인마금용으로 예. 장성명 비서관 통해서 장진수 전 장관이 그거만 좀 명령에 딱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죠. 흘러나오는 얘기여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근데 특활비 쪽으로 쭉 가다가 요즘 또 벼랑을 다스 쪽으로 딱 확 틀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작전이에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수사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특활비 문제는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예상 외로 지금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양반 그러니까 사실은 김백준 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예. 다스 140억에 대한 직권 남용 문제도 저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MB까지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던 게 김백준 씨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총무기획관으로. 근데 지금 이제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심각하죠, 상황이요. 심각하고 또 한 가지는 특활비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김주성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기조실장 했던 분.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면 김희중 씨가 진술을 한 거는 김희중 씨는 전달한 거잖아요, 특활비를. 근데 이 사람은 김주성 씨는 자기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거죠. 이거는 국고를 손실시킨 거예요. 막 중범죄에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수술을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김희중 씨도 이제 건넸단 말이에요. 그 김인호 여사한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진모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김진모는 처음에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김백준 씨 구속되는 날 검찰이 김백준 씨가 본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백준 씨가 그거 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썼으면 그냥 전달자 아니에요. 그럼 난 누구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특활비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거는 MB라고 김백준 씨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오늘 있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마 김백준 씨가 진술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MB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방어가 잘 안 되겠죠. 이 기자님, 만약에 김백준 씨한테 들어간 게 4억인데 이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하고 좀 틀리잖아요. 박근혜 그렇죠. 거기는 이제 누구죠? 그 정호석 말고 이재만이 안봉근 둘이 이제 그 특활비 받아서 쓴 거고. 그렇죠. 썼기 때문에 공범이고 뇌물 수수자가 된 거고. 그렇죠. 그게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그런데 김백준 씨는 내가 쓰는 거 아닌데? 그 전달만 했으면 방조범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형량 문제 지금 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워딩은 국면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른다,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술에 대한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유의미한 변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결국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뇌물 혐의를 본인이 떠안게 되면 앞으로 연세도 좀 있으신데 형량 언제 구형이 5년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을 구금 생활을 한다 혼자 뒤집어 쓰고 그럴 만한 실익이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실질적 진실에 가깝고 그거를 명분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뒤집어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갖고 뒤집어 쓸 필요 뭐가 있어. 진술해라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반말을 거죠. 하진 않았겠죠. 진술하셔야죠. 진술하셔야죠. 진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김백준 총무기관이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잘 알죠. 잘 알고 연세도 많으세요. 40년생이시니까요. 지금 우리 만으로 지금 77 되셨어요. 한 살 위가 아니네요 그럼. MB 한 살 위죠. MB가 42년생. 41년생이니까. 41년생. 야 그럼 나이가 많으시네.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78세가 된 거네. 79세.
그분이 천성이 참 착하신 분이세요. 예. 모질게 살아오시지를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다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그 지금 MB 측에서 지금 김백준 그 기획관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기사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요. 제가 예.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백준 기획관이 들어가실 때 예. 자문을 한 변호사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 변호사가 지금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김백준 기획관님 본인의 지금 심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누구도 지금 정확히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샤벨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수의 품격 정도원과 SBS 이한석 기자님을 통해서 MB 수사 사건 총정리를 듣고 계십니다. 3640님 정태근 의원님 지난주 SBS 2시 TV 프로에서 처음 뵀습니다. 말씀만큼 외모도 멋지시더군요. 두 분 같은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양복 입고 온 날이었죠? 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도 나가요? 예. 오, 주영진. 예. 오, 이한석 기자님. 예. 적어도 우리가 주영진 그 기자한테는 져서는 안 되겠죠? 아유, 청취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 프로가? 훨씬 높죠. 자, 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서 예. 가족들은 완전히 돌아서서 왜 그걸 독박을 쓰냐. 그래서 설득을 하고 많이 넘어왔다. 좀 왔다 갔다 하다 이제는 얘기를 다 하는 쪽으로 굳혔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말쯤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일단 법률팀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게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랑은 좀 구조적으로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한테 오더를 줘서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라인들 김백준,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한 서울시 라인들 그리고 심지어 민정수석실도 쿠션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구조적으로 청와대 자체가 나서서 규칙적으로 상납을 주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혐의 하나하나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이상득 전 의원 돈 받은 것도 특활비 받은 의혹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겨냥할 수 있는 혐의들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바뀌었는지 실제로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두들겨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김백준 측을 무조건 만나고 그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준 전 실장이 받은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건 수사의 본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한 발 더 늦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국 검찰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액수가 더 커진다? 액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넘어갔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그림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돈이 넘어갔다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김희중이나 김백준 씨를 통해서 조금씩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세훈의 부인 이병채 씨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특수활동비 수사의 핵심은 뭐냐면 이병채와 김윤홍 라인. 그 라인도 사실 별건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이번에 돈 받은 의혹이 있는 분들, 구속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라인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핵심이 누구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장 신복인데 왜 굳이 김백준, 김희중을 통해서 쿠션해서 줬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년 동안 재임하면서 수많은 뭉텅이에 뭉칫돈들을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커다란 뭉치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갔겠느냐? 직접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말에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주말에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관용차 아닌 개인차를 타고 어딘가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검찰은 혹시 청와대 관저로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지금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정원장의 동선이라는 게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아내와 원세훈 전 원장의 직접 진술이 있어야 이게 탄탄해지는 건데 지금 이 진술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술을 들어보기 위해서 주변을 하나씩 다져가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듣고 좀 이상하네요. 사실은 국정원장은 경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휴일이라도 사실은 그 관용차를 써야지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건 참 그렇고 아까 서울시 인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서울시 인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도원 의원하고 계속 했던 얘기 권력의 사유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국정원, 검찰, 국세청,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렇게 이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권력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인맥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서울시 인맥이라는 거고 서울시 아닌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구조화 문제라는 게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죠. 김주성 씨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했지만 사실은 서울시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서울시 출신이 아니고 코롱 출신이죠. 그렇죠. 코롱 출신이고 이상득 핵심 전 라인이고. 부의장하고 박용준 라인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일각 기자들이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정말 저 5억 5천이 아니라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고 2010년 9월 이후는 또 모경만 기조실장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후도 또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직 모경만 씨는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이 기자 얘기한 대로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앞에 대목은 김주성, 뒤에 대목은 원세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술이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제 원세훈 원장은 사실은 이제 국정원 전체 특활비가 한 5천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원장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이 연 한 4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걸 이제 근거를 안 남기도 되는 문제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세훈 원장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기자님 여기서 저 첨언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 말씀하셨던 거에 좀 첨언을 하자면 이번 원세훈 전 원장 사건 특활비 이명박 정부의 특활비 사건이 왜 더 중요한 포인트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이 특징은 뭐냐면 대북 공작금, 해외 공작금 이렇게 각 1, 2, 3차 산하로 배당되는 특수활동비 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돈들까지 별도의 운영비 명목으로 별도의 명목을 만들어서 빼돌려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직접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대북 공작하라 해외 공작하라고 하면서 명목으로 만들어준 특수활동비까지도 빼먹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그 스탠포드 대학으로 간 그 200만 그것도 불 해외 공작금. 그것도 해외 공작금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 이번 특활비 수사가 들어가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특활비 얘기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관행이에요. 남재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관행이라는 얘기 그 모티브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특활비를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야 원세훈 국정원은 엄청나더라. 이렇게 돼서 수사가 이렇게 확전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주는 수사라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라면 결국 특수활동비가 경부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 국고 손실, 네. 뇌물, 그렇죠. 공여, 뇌물 수뢰 이렇게 되면 구형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스 수사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정태근 의원님. 지금 다스 수사도 그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김백준 원장이 이제 지금 가장 핵심되는 게 지금 140억에 대해서 MB로 겨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회수한 거냐 아니면 회수한 거냐. 근데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선이라는 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었는데 총무기획관이 내가 그거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그게 갈 수 있는 데는 뻔하죠.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상황이. MB 쪽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응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정도는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서로 총이 있다고 해도 저쪽에 검찰에서 지금 미사일 쏘고 있는데 지금 대응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모들이 잘 몰라요 이 내용을요. 그때 7명 병풍 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이상한 방어만 하잖아요. 아니 전 정도원 의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게 그 다스 문제에 대해서 8조 포기를 하든지 봉변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다스가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실 거면 아들을 비롯해서 내 관련 모든 사람들을 회사에서 퇴직시키겠다. 그리고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도 매각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나한테 정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맞다는 거죠. 그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다. 했죠. 이한석 기자님. 네. 다스요. 예. 아니 이제 거의 끝났어요. 뭘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정태근 의원님은 패럴림픽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쯤 보세요? 소환 시기를. 저는 올림픽 폐막식 직후에 소환 통보가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수사의 포인트는 다스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의 앞비다.